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 투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백만개미 TV의 한재구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2차 폭락은 올 것인가? 온다면 이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우리 시장에 깊은 충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까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던, 증시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문제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제 단 한 가지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으로 페드가 주식을 사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다. 과연 그것이 앞으로 시장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예고탄으로 봐도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모든 채권, 다시 말해서 정크펀드건 뭐 CLO 우리 많이 아는, 그 다음에 그 모기지 관련 증권이죠, CMBS 뭐 등등 해서 다 사주겠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건 나쁜 기업 거건, 또 그동안에 갑자기 이게 폭락하게 된 민간 부문의 자산이건 다 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크펀드 쪽은 한 6% 이상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S&P 500 정도는 1.45%, 그렇게 이렇게 잘했는데도, 근데 과연 그것을 끌어당긴 게 이제부터 얘기하는 또 유가의 문제냐? 그 유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이 안고 있는 셰일 업체들을 좀 살리려면, 감산을 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다는 그래도 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 경쟁력 있는 셰일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이거는 시위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뭐 화상회의하고, 뭐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난 감산을 뭐 이번에 조치해서 빼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전해지고 1000만 배럴 정도에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가의 문제, 감산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유가가 그렇잖아요. 원래는 불경기, 그래서 석유 수요가 급감하고, 그래서 석유 가격이 급락하니까, 급락하는 석유사 가격에 대비해서 산유국들이 합의해서 감산을 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 아주 되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미국은 얘기할 거, 트럼프 특히 입장에서는 얘기할 거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니네가 줄이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셰일 업체는 우리가 걔네들이 죽지 않게 중앙은행을 동원해서라도 그건 살리겠어. 그런데 나머지 니네들은 알아서 해. 니네가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도 원유를 가득, 우리 흔한 말로 만땅시킨 그런 유조선이 25대나 이렇게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장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니네가 회의를 했는데 뭐 명쾌한, 또 아주 흡족한 합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든지, 그러면 손해를 누가 보는 건데, 마치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거론된 이상 이거는 점차적으로 해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 첫 번째 문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풀어서 돈을 찍어서 이게 지원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양적 완화를 긴축해서 회수해야 될 텐데 그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의 양적 완화와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선 이거를 회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 회수할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너무 걱정을 미래까지 사서 하는 거 아닌가.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긴 걱정을 하면서까지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걱정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자꾸 걱정이 커 보이죠. 왜냐?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사실은 정점을 찍고 꺾어 내려와 줘야 하는데 미국이 저렇게 이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그것이 시장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 코로나 진정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과 싸워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소나기에 잡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는 곧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해요. 이것만 나오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팩터가 바로 이 전염병 팩터예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학적으로 해결점을 찾는 순간 이거는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재료다. 그러면 이제 비관론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실물 경기가 그동안 이렇게 쉬어서 굉장히 나빠져 있는데 그럼 실물 경기가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때는 이제 실물의 문제가 기업의 실제적인 지수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2, 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6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분기서부터 미국의 재선거가 있는 11월까지 그 미국 대선까지를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넉넉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풀린 유동성에 코로나만 멈추기 시작하면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었다. 예를 들어서 IMF 때 또 금융위기 때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과거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한번 2차 폭락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 역시 저는 뭐 70년대 말 건설 파동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겪어봤죠. IMF 때도 겪어보고 금융위기 때도 겪어보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주식시장은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공포를 먹고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으로 돌아섰을 때가 상투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또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말 있잖아요. V자 반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과연 V자 반등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V자 반등 어떤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을까? 우리가 1월 20일 날 2270포인트 넘기는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이번 사태로 내리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1500을 깨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1800을 넘는 이제 그런 반등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거는 그러면 이번에 3월 19일 금방 바닥 갔다가 되올라온 게 이게 과연 완만한 상승이냐? 저는 완만한 상승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도 거의 V자 상승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기가 막히게 3월 19일 날 바닥에 사서 이번에 이 반등을 훌로 먹었겠느냐? 그런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3월 19일 날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고 개미들이 계속 샀어요. 주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얘기는 제가 따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그렇게 팔았을까?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걔네 본국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부족해요. 갖다 채워놓을 게 많아. 그러면 항상 팔아도 원 없이 팔고 원 없이 돈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더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파는 거죠. 그거는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비전이 없고 무슨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막 무슨 동학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 요즘 재밌어서 쓰고 있는 말이지만 동학 개미운동 이런 거 없습니다. 개미도 제가 말씀드린 왕개미, 땅개미, 일반 개미, 여러 슈퍼개미, 여러 개미가 있지만 개미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미가 죽고 뭐 기관은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개미는 살고 어떤 개미는 맨날 죽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맨날 깨지는 그런 일반적인 개미 투자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 1500 깬 게 과거로 말하면 이게 천이에요. 1000 밑으로 갔다 온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새 보니까 이번에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한국 시장의 리딩 컴퍼니는 속도가 느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바이오 쪽이 앞장을 서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삼성전자 끝났어. 내가 끝났다 그랬잖아. 뭐 이게 10년 동안 얼마로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도 더 간다는 말. 기업이 나쁘지 않으면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한 10여 년, 20년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 다 많이 오릅니다. 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우리 주가가 그 선상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한 평가, 거기에 호재와 악재가 다 시장에 반영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과잉됐다. 주식시장이 과잉되지 않으면요. 그냥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스테디하게 맨날 올라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지향성이
뭐 우상향을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2차 폭락에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2차 폭락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 밑으로 다시 시장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올해 안에. 그러면 시장이 실물보다 선행하는데 6월서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6월서부터 각국이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은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도 실물경제도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산업이 망했어요. 항공산업이. 근데 망한 이유가 뭐 비행기를 못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활주로 가다 폭격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있어요. 내일부터 코로나 끝. 이제 모든 세계인의 여행 자유야. 이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나름 미국 경제도 그렇고 호황을 누리면서 쌓아갖고 있던 재고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재고 정리 많이 했어요. 많이 줄였어요.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스타트하면 굉장히 그 탄력이 강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만 공포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2차 폭락이 오면 내가 2차 폭락이 오면 그 폭락을 지나고 사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2차 폭락이 끝나고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 아니라고 봐요. 전 이쯤에서 다만 지금도 또 움직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키 맞추기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얘도 이만큼 갖고 바이오도 이만큼 갖고 뭐 갔으니 그동안에 기업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고 별로 못 가고 있던 애들, 그런 산업, 그런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이 키 맞추기 현상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짧게는 1개월, 길면은 2개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돈만 갖고 있든지 아니면 주식만 왕창 갖고 풀 베팅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일부 주식, 일부 돈 이렇게 갖고 있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차 폭락이 올 거니까 지금 때리겠어요? 때려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2차 폭락이 오면 그 폭락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되사시겠어요? 그러면 2차 폭락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바닥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아실 거예요? 무엇으로? 실물 경기가 좋아요. 그럼 벌써 주식시장은 날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면 뭐 정치 관련주라든지 아주 급격한 테마주 기업 내용은 별별 없는데 그런 것만 아니고 이게 우량한 주식이라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느릴지 모르지만 또 걔네들 시대도 오니까 그게 개미 투자자가 하는 일이지.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손절을 하고 그래서 바닥을 되잡겠다. 이러니까 몇 번 이 짓 하다 보면 몇 번도 아니에요. 한두 번에 완전 그지됩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냐 하면 기다리고 풀로 주식이 실려 계신 분은 그것이 우량한 주식이라는 전제 하에 뭐 그렇게 서둘 게 뭐가 있어요? 연말 안에 많이 오를 텐데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일부 주식 일부 돈 그러면 자기가 좋다고 판단해서 우량했다고 점 찍어놓은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만 갖고 있는 분도 흔들릴 때마다 주식 사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2차 폭락은 없다. 괜히 겁주지 마라. 2차 폭락 없습니다. 2차 폭락이 오면
올해 주식시장 끝난 거예요. 주식시장만 끝나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식시장은 낙관론자가 만든 겁니다. 비관론자는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는 주식시장 2차 폭락 겁낼 필요 없다. 오지 않는다. 이게 제 얘기의 결론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이게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종목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추천 종목이라면 좀 말이 우습지만 저는 이런 섹터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정도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종목도 좀 여러분께 같이 연구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이 백만개미 TV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미 투자자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얼마 전까지 되게 유행했던 말 있죠. 쫄지 마십시오. 원래 주식시장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코로나 같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충격 치고는 지금 시장 아주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